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벌써 지금 또 이제 제가 네 번째 우리 연소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짚어보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소방기술사가 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제가 연소부터 계속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매주 한 챕터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연소 범위가 뭐고 연소 범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소 범위에서 연소 속도가 가장 빠른 화학 양론 조성이 뭔지를 조금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화학 양론 조성비에서 불을 제일 잘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점화원으로서의 작용하는 가장 위험한 우리 정전기에 대해서 조금 요 세 챕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 범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연소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너무 쉽습니다. 요 연소 범위는 가연물이 연소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라고 하고요. 연소 범위는 가연물이 연소할 수 또는 연소 가능한 가연물이 연소 가능한 범위 또는 가연물의 농도 아마 제가 두 번째 챕터 이야기했을 때 이런 가연물들은 일반적으로 수소, 탄소, 황이 있는데 요 황은 독성이 강해서 안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놈에다가 산소가 만나면은 가연물, 산소가 만나면은 우리는 연소 생성물이 H2O나 CO2 플러스 델타 HC가 나옵니다. 요놈 우리는 연소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 연소 범위란 이런 가연성 원소들과 요 산소와의 농도를 연소 범위입니다 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시죠? 연소 범위는 요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들의 농도,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농도는 일반적으로 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런 산소는 공기 중에 상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은 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가연성 가스들에 대한 놈들이 연소 범위의 기준값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연소 범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는 연소 그래프입니다 또는 연소도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이런 연소도표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지금 밑에는 온도, 위쪽은 농도로 표현돼요. 농도는 어떤 농도? H나 탄소의 가연성 가스의 농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표현해요. 지금 책에는 많이 없고 그러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고, 이 그래프가 어디서 파생됐냐, 물질의 상태도가 이런 물질의 상태도 혹시 보셨나요? 여기는 온도, 여기는 압력,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물질의 상태도입니다. 요 그래프하고 제일 비슷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의 그래프를, 요 빨간 라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상분리를 할 때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 빨간 라인 그래프를 그대로 이 좌표로 가져와서 여기 부분은 액상, 여기는 기상입니다. 그럼 이 선은 무슨 선일까요? 라고 봤더니 얘는 포화 증기압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포화 증기압 곡선. 요 포화 증기압 곡선이 여기서 이 상태 곡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시죠? 요 물질의 상태 곡선이 그대로 연소 범위에 적용되는 상태 곡선으로 적용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소 범위는 다른 게 없고 포화 증기압 곡선 오른쪽에 있는 기상 영역에서만 연소 범위가 존재하는구나. 액상 부분에서는 연소 범위가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연소 범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연소 범위, 농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연소 상한계라고 표현합니다. 연소 상한이라고 표현하고요. 요 농도가 낮잖아요. 이 농도는 연소 하한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연소 상한과 연소 하한이 있고 그 중간에 꼭 중간이라고 표현 안 됩니다. 요 범위가 우리는 보통 얘기를 우리는 CST라고 표현하고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바로 뒤에 할 겁니다. 양론 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다시 합니다. 연소 범위는 기상 영역에서 존재하고 기상 연소에서 기상 부분에 존재하고 그 연소 범위는 연료의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높은 연소 상한과 연소 하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는 이 안에서 화염이 또는 발화가 진행됩니다. 연소가 이 범위 안에서 연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연물이 연소 가능한 범위, 이 범위는 우리는 연소 하한을 LFL이라고 표현하고요. 연소 상한을 UFL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로우, 풀, 우리 연소, 가연물. 그 다음에 요놈은 레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퍼, 위쪽에 있는 가연물의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놈은 연소 하한. 위에는 연소 상한 값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불이 붙으려면 액상에서 불이 붙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상에서 불이 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그럼 휘발유가 불을 붙으면 휘발유가 액체 상태에서 불을 붙는 게 아니라 기체 상태에서 불을 붙습니다. 여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는 나무가 불이 붙으려면 나무는 고체잖아요. 지금. 나무가 불이 붙으려면 나무는 고체가 액체돼서 액체가 기체돼서 이 연소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이 나무가 불 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그놈이 연소 범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연소 범위는 잘 보시면은 연소 범위는 요 연소 상한을 넘어가 버리면 이 부분은 불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 연소 범위를 벗어난 이런 하한 값들에도 불 안 붙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연소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면 불 안 붙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불활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불활성화. 이런 연소 범위를 넓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불활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좀 더 이야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연소 범위는 요 그래프에서 농도 압력 그래프에서 연소 범위는 반드시 기상 영역에만 존재하고 그 연소 범위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가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는데 연소 상한과 연소 하한으로 보면 된다. 연소 하한으로 내려가면 가연물이 없는 것, 작은 것들 이럴 때는 불 안 붙습니다 라고 연소 확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연소 상한을 초과하는 놈들 너무 많은 가연성 가스가 있어도 불 안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연소 범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책에는 연소 하한계, 연소 범위에 대한 영향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연소 범위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양론 조성비는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화학양론 조성비는 가연성 혼합, 여기가 우리가 요 가운데를 화학양론 조성비입니다. 가운데가 꼭 아닙니다.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고 가운데일 수도 있는데 요 화학양론 조성비는 어떤 놈이냐고 봤더만 어떤 가연물을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가연물을 완전 연소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가연물하고 산소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가연물하고 산소의 비를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가연물과 산소의 비를 화학양론 조성비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화학양론 조성비일 때 그런 가연물, 그런 상태인 가연물이 불이 붙었을 때는 나타나는 연소 생성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탄화수소계에서는 CO2, H2O, 델타 HC. 뭐 요놈은 열이니까 놔두고요. 그때 연소 생성, 연기에 나오는 연소 생성물은 CO2하고 H2만 나옵니다. 요로 했을 때를 완전 연소됐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이번에 118회 때도 나오긴 나왔는데 완전 연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완전 연소가 모든 가연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를 이렇게 완전 연소 됐을 때는 연소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라고 표현해요. 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연소 속도 최대. 연소 속도가 빠르면 뭘 말하냐 그러면 불이 빨리 타면 열이 많이 납니다. 화재가 커집니다.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 열 방출률이 높아집니다. 열 방출률이 커지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 상승이 매우 커집니다. 화재가 나서 열이 많이 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열적 피해를 유발시킬 거고요.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부력이 뭔지 아시죠? 상승기류가 강해져서 연기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은 실질적으로 독성가스를 안 일으키니까 좋긴 합니다. 또는 이런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제가 열 방출률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그런 열 방출률이 커진 상태에서 불을 끄려면은 소화약재량이 많아집니다. 소화약재량. 그런 소화약재량 설계를 우리는 피크 농도라고 표현하고 피크 농도. 그런 소화약재를 우리는 피크 농도입니다 라고. 그 피크 농도는 화학양론 조성에서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약재의 농도를 우리는 피크 농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방하는 입장에서 이런 화학양론 조성은 매우 우리 소방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매우 안 좋은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학양론 조성을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떤 식이 써집니까? 그럼 얘를 이런 비를 실제로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CST는 화학양론 조성 CST는 연료 몰수분해 더하기 공기 몰수 몰수분해 연료 몰수로 표현됩니다.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보통 체계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분의 연료 몰수가 CST입니다. 이건 무슨 기준이냐 그러면 연료 기준에 있을 때 연료 기준에서의 CST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연료 기준에서의 CST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요. 만약에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CST를 계산해 보세요. 공기 기준의 CST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연료 몰수분의 플러스 공기 몰수 분해. 이 부해가 공기 몰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CST는 요 분자값이 뭐냐 어떤 기준값에 따라서 위에는 연료를 기준으로 한 CST, 위에는 공기를 기준으로 한 CST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거? 아마 다음번 제가 영상을 내보낼 때는 이런 CST를 산소 기준의 산소의 CST 연소 삼각도표를 그리면서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만은 지금 먼저 이야기입니다. 이번 마찬가지 118회 때도 시험 나왔을 때
CST에 설명하십시오. 연료 기준의 CST, 공기 기준의 CST, 산소 기준의 CST. 요 CST는 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분의 연료 몰수가 모든 CST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꼭 좀 잘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요렇게 계산되는 게 우리는 CST입니다라고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CST 선장 화학 양론 조성 상태에서의 화재는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보수적인 설계가 돼야 되니까 어떤 가연물이 완전 연소를 기준으로 해서 불이 났을 때 열 방출률, 그때 연기 발생량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대책을 세워봐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CST는 다시 합니다. 연료 몰수에 대한 CST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분의 연료 몰수로 표현한다. 공기 기준의 CST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분의 공기 몰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CST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전기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전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입니다. 라고.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연소 범위를 공부하고 그 연소 범위 중에 제일 연소 속도가 빠른 CST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는 물적 조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번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점화원의 대표적인 주자는 우리는 가장 위험한 놈이 정전기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제가 지금 정전기를 지금 컨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촛불이라든가 또는 나화, 성냥불, 라이터불, 물론 점화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관리가 돼요. 왜? 보이는 점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성냥불이나 나화나 또는 라이터불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점화원으로서 중요하긴 한데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놈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지해 있는 전기로서 정전기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인 정전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우리 네 번째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정전기는 뭡니까? 정지해 있는 제일 쉽습니다. 이게 정전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이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반 물질은 대전이 안 되게 이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 내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중성. 근데 요놈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집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력.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것을 외력이라고 표현되고요. 이 외력은 많습니다. 이 외력은 우리가 이렇게 비비는 것도 외력. 갖다가 때리는 것도 외력. 유체가 흐르는 것도 외력. 높은 압력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도 외력. 또는 전기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외력. 그래서 이런 외력의 종류는 첫 번째 마찰, 박리, 그 다음에 유속, 그 다음에 비말, 적화, 그 다음에 유동, 충돌, 분출. 잘 보시면은 요 정전기를 일으키는 외력은 다 속도를 가진 놈들입니다. 마찰은 가만히 있으면 마찰이 안 생기고 요 놈을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찰입니다. 속도가 있어야 마찰이 생겨요. 박리는 뭐냐? 여기에 붙어있는 놈들이 찍 하고 떨어지는 게 박리입니다. 콘크리트에서 박리가 붙어있는 놈이 이렇게 떨어지는 박리입니다. 지금 유속은 내부에서 유체가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말은 뭐냐? 이런 거품이 있다가 펑 깨지면은 요 놈이 일로 이렇게 깨지는 거죠. 지금 요 깨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른 건 다 적하락은 떨어지는 것들, 충돌은 두 개 부딪히는 것들.
분출은 높은 압력으로 새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외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외력이 작용하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에 들어있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층을 분리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그런데 이 분리되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저것들끼리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여기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아직은 이 내부에서는 정확히 형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중층이 플러스층과 마이너스층이 이중층이 형성됩니다. 이중층 형성. 정확히는 여기서부터 지금 대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에서는 그러지 않고 요 이중층이 더 많은 외력이 계속 여기서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완전히 층을 나눕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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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중간에 회색 분자들 놓고 밑에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층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이중층 분리, 이중층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지금부터는 대전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요 상태로 우리는 정전기라고 표현해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다가 요 대전되는 양이 공기의 절연 내력인 공기의 절연 내력인 3kV/m 이상 되면은 축전된 대전된 정전기량이 미리당 3000V 이상 되면은 그때는 방전합니다. 방전. 요 방전하면 다시 물질은 어떤 형상이 되냐? 여기다가 그릴게요. 3000V 이상 되면은 방전되는데 요 방전되면 다시 물질의 형태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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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런 다시 초기에 중성 정기적으로 정기적 중성 상태로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요 3kV가 순간적으로 3이 아니라 30K, 300K, 3000K 많아지면 축적되는 열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전기로 인한 불꽃은 커집니다. 라고. 그래서 요 축전된 에너지에 따라서 방전 상태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불꽃이 탕팡팡팡 뛰는 것을 우리는 스트리머 방전, 코로나 방전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코로나 방전. 코로나 방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의 형태로 뜨면은 스트리머 방전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머. 스트리머 방전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 면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옆면 방전입니다. 라고. 옆면 방전입니다. 네 번째, 완전히 불꽃이 보이면 우리는 불꽃 방전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금. 요 축전된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옆면 방전이나 불꽃 방전으로 유발시킬 거고요. 에너지 충전이 겨우 3kV 정도 되면은 코로나 방전이요. 순간 따끔하고 맙니다. 충전된 에너지량이 30, 300 넘어가면은 스트리머 옆면 불꽃 방전을 해서 점화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논리, 점화원. 오늘 저랑 공부함에 있어서 연소 범위가 뭔지 개념이 정확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 내에서 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비를 화학 양론 조성비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 그 화학 양론 조성비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전기에 대해서 정전기의 발생 메커니즘, 그 다음에
정전기의 크기에 따라서 코로나 방전, 스트리머 방전, 옆면 방전, 불꽃 방전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오늘 한 10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공부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정규반에서 공부하는 데서 아주 좋은 관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화반, 평가반에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연소도표에서 조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연소와 애호남연소에 대해서 공부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